제임스 완 감독은 그렇게 호러 영화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쿠아맨 시리즈를 이제 찍고 계시죠. 아쿠아맨이요? 네. 그 아쿠아맨 시리즈. 너무 넓히시는 거 아니에요? 샘 레이미 감독은 닥터 스트레인지. 네. 네. 그리고 제임스 완 감독은 아쿠아맨. 나는 아까 거기서도 되게 갑자기 깜짝 놀랐어. 그런 분이라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래서 약간 호러 스타일이 있는 거구나. 네, 요번에 그런 만들었을 경우는- 때 그 완전 컨셉이 좀 달라잖아요. 저는 좀 충격적이고 저는 닥터 스트레인도 좋아하지만 거기서 음악으로 이렇게 쳤을 때 그게 너무 충격을 너무 많이 먹었고 야 진짜 그 낯설었어. 네, 호러까지는 저는 정말 좋았어요. 호러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음악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쿵푸어슬인가요? 아 맞아요. 그런 비슷한 게 나오죠. 그 쿵푸에서 검은고로 막 공격하는 그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음표를 봤습니다. 동양 사상을 너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감독이 허리우드에 그 제작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옛날부터 그 오리엔탈리즘에 관련되는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부정했었죠. 네, 그래서 뭐 그 무도의 세계, 뭐 쿵을하던가 아니면 가라데라든가 그 무도의 세계. 그래서 곁들여서 우리나라 태권도에 관련되는 영화들도 간혹 그렇죠. 예전부터 조금씩 나오긴 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신비로움, 아직까지도 그 신비로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블데드 얘기하셔서 그런지 계속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애니메이션 중에 체인소맨. 체인소맨 그게 너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체인소맨이 아마 이블데드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이블데드인 거예요. 당연히 명언을 받았을 겁니다. 네. 뭐 배경도 그렇고 걔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것도 그렇고 너무 이블데드스러운 잔인한 그죠. 것도 그렇고 이블데드도 그렇고 듄도 그렇고 네. 영향을 주는 영화들은 늘 있잖아요. 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그렇고 다 이제 한 획을 한번 그어 놓으면 이제 다들 영감을 이렇게 얻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세계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 관련되는 부분이 마블에서도 그렇고 뭔가 세계관 형성 지금 또 이제 호러 세계관에 관련되는 그 유니버스도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 괴수에 관련된 유니버스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호러의 유니버스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옛날에 굉장히 좋은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블레드도 그렇고 또 그 13일의 금요일에 관련되는 제이슨 네. 그리고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크루거 그리고 정말 유명한 캐릭터죠. 네, 할로윈의 마이클 마이어슨인가? 하여튼 그 할로윈의 그 악당 네. 그리고 또 비주얼적으로는 압도하는 헬레이저 네. 시리즈도 있어요. 헬레이저는 작년엔가 또 한 번 리메이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리메이크했다고? 네. 와 대박. 헬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악령의 비주얼이 상당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시각적인 충격이 뭐 핀헤드가 네. 일단 나오고 뭐 요번에도 그런 그 시각적인 악령들이 대거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세계관들을 좀 확장시키고 또 통합을 하면은 이미 통합된 게 있잖아. 그 프레디 대 제이슨 같은 경우는 맞아요. 있었죠. 그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런 경우처럼 좀 통합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뭐 마지막 하나를 더 소개시켜 준다면은 역시 제임스 완 감독의 그 세계관 중에 아까 컨저링 하나 있었고 인시디어스 시리즈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새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서 인시디어스 들어봤는데 인시디어스. 그거는 이제 뭐 악령의 집 뭐 요런 개념이에요. 컨저링만큼 그렇게 세계관이 확장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시리즈가 한 3개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보면은 제가 올해 이제 호러 영화를 재밌게 보지 않을까. 네. 인시디어스. 올해 좀 풍년인 느낌이네요. 네, 제임스 완 그리고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소우 시리즈가 또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소우가요? 네. 소우는 제발 1편으로 그만해. 솔직히 소우가 이 번호는 몇 번째 영화인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살인자였는지 뭐 하여튼 이상한 녀석이 나와서
여러 각층의 캐릭터가 나와서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한 공간에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소울 시리즈는 대부분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그때 그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이 정말 B급도 안 되는 방식으로 죽이는 게 이게 소우라고? 그 시즌 그 소우 1 때 봤던 그 모르겠는데 왜 저러지? 긴장감. 네. 근데 왜 저래야만 하지? 막 그랬던 그 긴장감이 전혀 없는 그저 잔인하고. 예, 그게 아마 3 진짜 정도에서부터 철학이- 그런 식으로 나가지고. 그래서 소우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졌었거든요. 싫어는 하는데 그 다른 어떤 공포에서 느끼지 못했던 막연한 공포? 그게 없어진 듯한 느낌? 저는 어디까지 갈래? 라는 거를 질문을 그러니까요.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잔인하고 징그러운 쪽으로만 이제 포커스를 네. 맞추다 보니까 기괴하게 쟤를 어떻게 죽이느냐. 네. 그래서 좀 실망스럽기는 한데, 저는 그 철학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요. 시리즈를 매번 거듭해서 보면서 실망스러우면서 소원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명작인데 언젠가 이러한 명작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제임스 wan 감독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연세가 바람을 드셔서 줬어요. 이제는 그런 총명함이 좀. 속편이 나은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소우 1에서 그냥 컨저링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도 나오는 이제 작품들은 나오면은 계속 볼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그 세계관을 워낙에 탄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든 계속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이제 소스는 계속 나올 수가 있고 뭐 잔인하게라고만 가정해도 어떻게 죽이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보여주는 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에일리언 시리즈. 네. 에일리언 시리즈는 참 명작인데 네. 1과 2까지는 상당한 감동을 갖고 보다가 3, 4에서부터 좀 폭락하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에일리언 대 감독도 바뀌었고. 프레데터로 네. 그 에일리언 프레데터는 난 좀 괜찮게 봐요거든. 근데 3와 4도 감독들이 상당히 괜찮은 감독들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감독들은 괜찮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표현하는 게 확실히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누구죠? 다시 메가폰을 원 감독이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난다. 그분이 다시 메가폰을 잡고서 프로메테우스랑 다시 시리즈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또 다시 괜찮아지는 거 보면은 뭔가 그 중간에 약간 산만해지는 것도 나중에 가면 언젠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품들을 만들면서 떡밥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메인 스토리를 어떻게든 비껴내지는 않으면서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이 감독이 만든 떡밥을 다른 감독이 또 그걸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또 재미 네. 이런 것도 있죠. 그 떡밥을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역시 호러 무비를 좋아하시다 보니 호러 무비 3편 그리고 올해 좀 호러 무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사실상 좀 저는 솔직히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호러 영화의 그 전성기가 있었죠. 뭐 여고괴담을 비롯하면서 이제 호러 영화의 좀 전성기 시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좀 그렇게 호러 영화를 찍으면 인기를 얻는다, 흥행을 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우주순처럼 만들다 보니까 막 나왔어요. 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도 미끼는 괜찮지 않았어요? 미끼는 괜찮죠. 그거는 미끼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 전성기 시대랑 그때쯤 나왔던 거 영화랑 시대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미 이제 뭐 최전성기에서 공포 영화가 막 그 모든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던 그 시즌 좀 지나고 한 10여 년 좀 지난 다음에 나온 거라 시기는 좀 다르긴 한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호러 영화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무수히 많은 풀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지 그렇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네. 너무 분위기를 타서 마치 프랜차이즈 하나 딱 뜨면 확 우주 생겼다가 나중에는 정당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애들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믿겨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프랜차이즈가 전설의 고향인데 그게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제가 이런 아까 유니버스 그런 세계관을 확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허리우드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들은 소스가 작다. 소스가 많지가 않다. 왜냐면은
중국으로 가게 되면 무협에 관련된 소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 네? 그거 제대로만 만들어주면은 그 어벤져스 이런 슈퍼히어로물이 동양권의 슈퍼히어로물이 탄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면은 괴수나 특촬물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일본 제대로 못 찍어서 그렇지 제대로만 만들면은 시리즈 만들기 상당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전설의 고향이 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상. 내 다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게 사실상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한국판 천일야사인데 그걸 못 살리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영국이랑 유럽, 북유럽권에서 태동된 수많은 신화를 가져다 썼잖아요, 바블이. 그런데 이제 아시아권에 관련된 신화는 전혀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싶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샹치인가 샹치죠. 네, 샹치. 거기에 일부 시작이 됐는데 그럼 원래 오리지널 때부터 그 거론되던 것들을 그냥 답습한 정도라 각색도 아니고 그냥 뭐 갖다는 정도라 새로울 게 없는데 최근에 이제 동양권, 아시아권, 중국은 모르겠어요. 일본이나 이 동남 쪽 인도 밑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호러물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발굴을 좀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뭐 대만이나 이런 베트남 쪽에서도 호러물 태국 쪽 상당히 잘 나오고 잘 나오고 네. 그 그거가 되게 쏠쏠하니까 거기에 좀 눈독을 들여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도 이런 기회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서 발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요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그리고 그 동양권의 호러물이 그 소스가 많은 게 네. 동양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한이설인 그런 이야기들이 맞아.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한매치 민족.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검열이 아무래도 심해가지고 그런 네. 것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근데 나왔었죠. 네. 최근에 이제 그 MBC에서 그 심야기담회 같은 경우는 재현 드라마 같은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공포스러워요. 비주얼이. 저는 그거를 반 이상 못 봐요. 너무 무서워서. 네. 그래서 너무 무섭게 나와서 와 저런 걸 TV에서 해도 될까라는 약간 그 우려까지 나올 정도인데 일단 심의가 통과된다라고 보면은 이제 전설의 고향도 그 급으로 다시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않을까. 있죠. 예. 충분히 그런 생각이 만들 수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관련해서는 공포 게임 아예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호러 그렇죠. 게임처럼. 그 유명한 그거 뭐였죠? 영화도 나오고. 나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게임으로 나와 있는 공포 그 게임들은 아예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는 그래도 캐릭터가 자기가 자유로 움직이는데 이 게임에서는 내가 내가 나한테 잡히니까 내 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 무서워. 근데 실제로 동양권 이제 문화를 가지고 게임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공포 영화들은, 공포 게임들은요. 나 궁금한데 그 삼각형 머리랑 간호사 나오는 그 게임이 뭐였죠? 레지던트 이블 열사. 레지던트 이블. 레지던트 이블은 영화 아니에요? 영화도 나왔죠. 영화가 레지던트 이블이고 아닌데? 삼각형 거리요? 삼각도 간호사 레지던트 얼굴. 이블 아니에요. 네, 뭐 이야기를. 네. 아무튼 뭐 호러 영화 관련해서 호러 이제 소스 관련해서도 사실 게임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3, 4년 내에 동양권 이런 공포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괜찮은 같아요. 괜찮은 소스라고 보여줘요. 좀. 사일런트 힐. 사일런트 힐. 네, 사일런트 힐 맞네요. 네. 그래서 괜찮다고 보여지고 뭐 요새는 좀 뜸한데 일본 호러 영화 중에서도 이제 뭐 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링.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주온. 네, 맞아. 네. 주온하고 이번에도 막 예, 그런 시리즈들 그런 아, 그리고 링과 주온이 또 콜라보를 했죠.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주온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쇼킹했던 게 이전까지는 그 이제 오컬트 그런 이제 귀신이 나오는 영화들은 갑자기 등장해서 깜짝 놀래고 사라지는 게 그죠.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비주얼보다는 소리로 놀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깜짝 놀라는 거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귀신이 등장을 하는데 천천히 등장을 하고 네. 안 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는 거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화나 아니면 그 게임 같은데 활용을 해도 게임은 확실히 이미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상당히 공포스럽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포 게임 중에 VR로 하는 공포 게임들도 많아요.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뭐 이런 말을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망하고요. 거의 이제 거기서 주저앉은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이것도 벗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벗으면 끝나잖아요. 저는 직접 목격한 적은 없는데 그거 하다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내보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공포 게임 VR 체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TV가 수리를 간 상태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오면 네. 그 VR은 체험하고 있는 거고 그 VR 체험하고 있는 거를 TV로 방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구경을 하고 있는 거고 한 체험자의 명은 한 명은 그거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고 저희는 그걸 보고 깔깔거리고 웃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콘텐츠로 만들고 여건이 되면 예. 몇 개를 가지고 셋이서 동시에 네. 공간에 들어가 보는 그것도 재밌을 것 나쁘지 같고요. 않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재밌게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호러물이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약간 네. 반 SF적인 건데 그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갖고 이해를 못하겠지만 왜 천벌 받는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공간에 이렇게 그 검은 외계인처럼 생긴 애가 셋이 튀어나와갖고 한 놈 쫓아가서 죽이는 한국 드라마 있거든요. 연상호 감독이 만들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죽는 거를 암시를 받고 지옥이었나? 지옥 맞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거죠. 그 한 명이 나서 너는 며칠 뒤에 지옥 그러니까요. 예,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목당하고 걔가 그날 이상한 애들 튀어나와갖고 때려 죽이고 그 정도가 이제 한계치다. 예, 저한테 한계치인데 그게 그 시즌 2가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 장면에 그 이미 죽은 걸로 나오는 여배우 분이 그분이 네, 서울대 나오신 분이신데 분이신다고. 막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리고 다 살아날 건데 너무 어떤 과정이 벌어질지가 궁금해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최근에 그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들이 뭔가 결말이 좀 저거는 저는 정의는 재밌게 봤는데. 응? 정의. 난 정의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난 재밌게 봤어. 저는 그 지옥이 호러 무비가 맞는지는 호러이면 아니에요. 판타지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가 호러다. 올해 또 개봉한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못 보겠네요. 또 웹툰 기반으로 만드는 영화죠. 과거에는 드라마도 고스트도 못 봤어요. 고스트? 고스트면 어떤 고스트? 캐스퍼는 아니죠. 그 고스트 왜 한국 영화인데 배우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설명을 못 해요. 우리나라 영화들 고스트가 있었다고요? 네, 있었어요. 헬로 아니에요? 맞아요, 헬로 고스트. 그것도 저한테 호러였어요. 헬로 고스트 코미디 영화 아니었어? 코미디 영화예요. 차태현 나오는 보다가 차태현 맞아요. 네. 보다가 몇 번을 껐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포 영화 체험은 필히 시켜야겠네요. 안 돼. 너무 재밌겠는데요.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저희가 무조건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서 그리고 참여 콘텐츠로 이렇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거 시도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다 안 돼. 장비는 이미 네. 저희가 준비는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저희도 한번 촬영하면서 한번 더 즐겨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게임을 하나 포함한 콘텐츠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전님께서는 영화만 세 편. 네, 영화 3편. 사실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었지만 이제 언선에서 이렇게 헛되를 하셨어요. 네, 굉장히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치님께서는 역시나 호러무비의 편을 얘기를 하기 전에 시리즈물로 아예 말씀을 해주셔서 옷까지 보시는 저 정성. 네. 대박입니다. 저도 조닉 티가 있는데 저도 조닉 티를 입고 올 걸 그랬어요. 근데 반팔이라서 추워갖고 몰랐는데 네. 굉장히 매니아였다는 거를 새삼 느끼네요. 어쩜 네. 그렇게
보드게임 매니아였는지 지난번에 키보드도 그랬고 네, 어디 빠지면 빠짐이 없어요 진짜. 네. 글씨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그 악령을 부르는 그 주술로 암호예요, 이게? 아, 그게 네크로노미콘에 나오는 그걸로 기억을 해야 돼요. 주술인데 아무래나. 아.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각자 3개씩 9가지의 저희의 기대작을 준비를 한번 해봤었고요. 모두들도 이렇게 촬영 이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